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건대국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분석 및 해설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수자국어학원에서 건대국어 2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는 이장욱이라는 강사고요. 오늘 이제 건대국어 2학년 이번 기말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나왔는지, 뭐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대한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저와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시험 결과입니다. 점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고 보여주는데요. 일단 지금 시험 본 지가 뭐 며칠 되지 않아서 확실한 어떤 등급 컷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점 전후가 1등급 컷으로 보여지고요. 80점대 뭐 한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그리고 3등급 컷은 한 80점 초반대 정도, 뭐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뭐 저희가 보고 있고요. 뭐,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신다면, 별로 까다롭지 않은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좀 쓰기가 까다롭게 나온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왔었는데요. 기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에서 이제 아이들의 점수가 조금 낮았다라고 판단했는지, 기말고사 때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가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기본적인 학습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는 좀 무난했다.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라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한 건대국어 내신이다라고 하는 일반적 기준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2021년 들어와서 건대국어에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만만치 않게 내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바꾼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주 어렵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범위 및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시험 범위를 이번 시험에 제시했는가라고 본다면요. 일단 뭐 교과서 시험 범위를 제시했는데 작품 수가 꽤 많았습니다. 뭐 현대 작품들도 있고 문학 작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전 문학 작품들도 있었는데 현대문학 작품이나 고전문학 작품 같은 경우 사실 작품 수가 상당히 꽤 10편 넘는 작품을 시험 범위로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다. 양 자체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험 범위 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수자학원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준비했을 때 이제 다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충분히 경험하시고 겪었겠지만 학교에서 제시한 학습지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외우는 거.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좀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잘 자란 작품들이 많이 시험 범위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겠죠. 아, 이번 시험 범위에 작품 수가 상당히 많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작품의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시험지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작품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외부 작품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위주로만 특히 또 건대국어의 이제 학교 시험의 특성상 물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습지에서 답을 다 그대로 끄집어내는 형태의 시험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막판에는 사실은 다른 거 다 그냥 제껴두고 학습지만 그냥 달달달달달 암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서술형 문제 맨 마지막 문제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다뤘던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서술형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라인 클래스에서 다뤘던 외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학습지를 달달 외우게 했던 부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그 서술형 문제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미 다 연습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나름대로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렇게 조금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 유난히 별로 그러지 않았으면서
학습지에 집착했는가 이번 시험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얼마만큼 집착해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다. 그 판단하는 게 강사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과서 시험 범위가 짧은 작품들의 작품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학습지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좀 지나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연계 범위가 제시됐었는데요. 뭐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이미 학교 선생님께서도 객관식 2개에 서술형 하나만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크게 비중을 갖고 있진 않았다. 근데 마지막에 서술형 12번 같은 경우가 5점짜리가 나왔는데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들으면 맞을 수 있고 안 들으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서술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거는 뭐 어떤 기본적인 문학 용어를 물어보는 단어도 아니었어서 제가 풀어도 만약에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듣지 않고 문제를 풀었어도 그 문제는 답을 쓸 수 없는 문제였던 그러니까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쨌든 딱 정확하게 언급되었던 부분만을 묻는 문제가 5점짜리가 하나 나와서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의 이제 어떤 좀 데미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학생들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연계 범위는 크게 의미는 없었으나 서술형 한 문제 5점짜리가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시험 범위 및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뭐라고 했을 때 뭐 시험 범위 2개로 딱 깔끔하게 제시됐고요. 모의고사 연계 범위 세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7문제는 다 교과서 시험 범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려울 내용은 없었고요. 총평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다면요. 일단 뭐 좀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험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교재, 학교 학습지에서 우리가 마지막 2시간 정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했던 부분에서 뭐 출제가 마지막 서술형 12번 문제 하나를 빼고는 저는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의고사에 연계된 그 객관식 2문제는, 거의 그냥 시험지를 한번 쳐다만 보면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뭐 그냥 선지만, 순서만 바꿔서 내는 형태였고요. 그래서 95%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연계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냥 대놓고 출제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를 마지막 날 꼭 시청을 해주시라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직보 끝나고 1시간은 무조건 거기다 투자하셔야 된다. 그걸 투자한 학생은 아마 쉽게 맞았을 것 같고요. 그 투자를 귀찮아 그냥 온라인 클래스 안 볼래 라고 했던 친구는 무조건 5점이 감점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서 틀린 학생들한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이번 시험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제가 이제 2학기 시험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문학은 다 끝났습니다. 2학기 때부터는 독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서 교과서에서 진짜 그 독서 지문만으로 100% 시험을 출제를 했거든요. 물론 선지에 그 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표현법들이 독서 지문에서도 당연히 뭐 서리법이랄지 비유법들 사용할 수 있겠죠. 그것들에 밑줄 그어 놓고 이제 독서 외부 시들 1, 2, 3, 4, 5번에 그 짧은 시들 5개 집어넣어서 뭐 같은 거 다른 거 골라보는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됐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독서 100%의 시험지였습니다. 그리고 독서 100%가 모의고사 연계되는 거 없이 아예 독서 교과서 지문만으로 100점을 구성했던 그런 시험지를 우리가 작년 2학년 2학기 2번의 시험을 우리가 치렀었거든요. 여러분들 1년 선배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데 지금 건대국어가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30문제에서 10문제를 모의고사를 연계해서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2학년은 지금 이번 시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진 않았죠. 10% 정도의 비중을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2학기가 펼쳐져 봐야 알긴 하겠지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작년에는 모의고사가 전혀 연계되지 않고 독서 교과서만으로 100% 문제를 출제했지만 올해는 거의 높은 확률로 모의고사 하나를 채택해서 그 부분에서 또 일정 부분을 출제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중이 많으면 최대 10문제, 그러니까 30문제 기준으로 본다면 최대 한 33% 정도, 30에서 40% 정도 사이를 모의고사를 지정해서 그 부분에서 연계할 것으로 보이고요. 적으면 이번 시험처럼 약 한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를 모의고사에서 연계해서 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작년처럼 독서 교과서에서 100% 내는 현상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언대부에서 모의고사에서 연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뭐 작년에 독서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부분은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재작년에 없었던 일이라서 작년에는 조금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걸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올해는 뭐 작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 교과서에서 연계되는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어, 일단 모의고사에서 연계되는 부분도 지금 1학기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요 정도로 연계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조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 물론 1학년 시험지에서의 연계하는 방식 같은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지금 우리가 독서 교과서와 아마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내신 시험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예상하고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뭐 학습지도 뭐 지금 뭐 만들고 있는 이미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1학기 때 그 기말고사 때 지금 우리 학원 내원생 여러분들한테 저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이 분석 영상은 뭐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학습지를 좀 달달 외우는 거 제가 좀 너무 좀 무식하게 시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신이라는 시험이 결코 나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신 시험을 통해서 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나 이런 걸 기르기는 어렵죠. 그런데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암기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암기해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너무 옛날식 공부겠죠. 하지만 요즘식 공부라고 해서 암기 없이 이해와 적용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암기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암기의 바탕 속에서 적용과 이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으신 분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점수를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암기라고 하는 게 바로 공부의 시작이구나. 암기가 돼야 무언가 공부의 밑바탕이 있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는 시간이었기를, 깨닫는 시험이었기를, 그걸 제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셨고, 2학기 때도 우리 암기할 건 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건 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1학기 기말고사 여러분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마지막 서술형 12번 온라인 클래스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저도 사실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듣고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학교 학습지 끝부분에다가 제가 정리를 조금 해서 붙여줬으면 그것까지 암기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또 출제된 시험지를 보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드는 후회였고 안타까움이고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내가 조금만 더 생각 잘했으면 여러분들 5점 더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부분에 좀 미안하고 제가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모두 고생하셨고요. 자, 2학기 때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